댓글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과연 훌륭한 리더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물론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국가에 따라 그 정답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앞장서서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며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것은 망고불변의 정의일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유럽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리더는 어떤 인물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반드시 가야 한다면 모두를 독려해서 힘든 걸음을 옮길 수 있게 만드는 리더, 도망치지 않는 리더, 책임지는 리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유럽연합을 이끄는 쌍두마차는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푸틴 대통령과 대화한 횟수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대체로 100시간이 넘는다. 프랑스의 역할은 양국을 중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에 굴욕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전투가 멈추는 날 외교적 수단을 통해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중재하겠다는 마크롱의 말. 100시간도 넘게 푸틴과 통화했다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침략을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푸틴과 함께 보낸 100시간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침략자에게 굴욕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마크롱의 말. 러시아가 이웃 유럽 국가를 침략했음에도 마치 프랑스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마크롱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대화는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대가 저지른 범죄를 합리화해줄 뿐이다. 푸틴은 책임져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기로 결정한 사람은 푸틴이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의 체면을 세워줘야 한다고 한 사람이 있었나? 히틀러가 경멸당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한 사람이 있었나? 우리는 러시아 제국주의를 멈추기 위해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우리의 최대 희망은 러시아 제국주의의 이빨이 우크라이나에서 부서지는 것이다. 그 사이에 우리는 아주 강력해져서 러시아가 우리를 침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화기 지원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중화기를 지원하는 것은 러시아와 핵정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숄츠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러시아의 핵무기를 두려워한다면 지금 당장 모두 다 항복해야 한다. 두려움에 떨며 푸틴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나. 러시아의 공갈을 두려워한다면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러시아의 위협에 겁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협박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토 회원국들은 전차, 장갑차, 헬리콥터, 포탄, 하마스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독일은 계속 침문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최근에서야 숄츠 총리는 독일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굳건히 지지할 것이며 전쟁을 연장시키는 것은 무기 전달이 아니라 제국주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푸틴의 고집이라고 말로 비판했을 뿐 아직까지도 무기 지원은 빈약합니다. 숄츠 총리는 푸틴이 분열을 기대했기 때문에 실패했으며 우크라이나는 그 어느 때보다 단결되어 있고 유럽연합도 단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독일이야말로 현재 나토 국가 중에서 가장 러시아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유럽연합 안에서의 분열을 자초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현재 독일의 제9대 연방총리 올라프 숄츠는 젊은 시절 독일이 통일되기 전인 1983년부터 1988년까지 동독을 9차례나 방문하여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의 행사에 참여했으며 연설을 하기도 했고 1987년에는 동독에서 반미 반전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본주의 타도를 외치며 반자본주의를 주장했으며 미국 핵미사일의 독일 배치에 반대를 하는 등 여러 반미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나토로의 침략적 제국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의 협박 역시 북한이 우리에게 하는 방식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몇 차례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 시험했으며 사정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방사포탄의 발사 훈련 등 그들은 북한 왕조의 성립 이후 한국을 향한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의 동생으로 알려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조선 바보들이 노는 꼴을 구경거리로 보고 있다.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한번 조롱하며 놀려주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들곤 한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발트해를 통과하여 독일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노르트 스트림 2의 건설을 승인했을 때도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서방을 굴복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완전히 종속되게 만든 후에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요구하며 서서히 굴복시키면서 결국 꼭두가시로 만들 것이라는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누군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관통하는 가스관을 건설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으로 수입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이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고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더 의존하게 된다면 이는 러시아와 북한이 한국의 목숨줄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가스의 보급을 갑자기 차단한다면 한국의 산업은 물론 국민들의 일상생활까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게 뻔하니까요. 그때 가서 멈춰져 있는 원전을 갑자기 다시 운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한 가스관이 통과하고 있다는 이유로 막대한 관리비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된 자금은 김정은과 북한의 지도층들이 핵무기를 강화하고 주민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고 닦은 창은 언젠가 반드시 대한민국을 향하게 되어 결국 우리를 억압하고 조종하고 종속시키려 할 것입니다. 사실 어떤 리더가 가장 이상적인 리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군의 칼끝이 지금 내가 아닌 남을 향하고 있다고 해서 한가롭게 이상적인 희망만 주저거리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지도자는 언젠가 국가에 큰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